안녕하세요. 과천대학교 최성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umPy 파트 2, numPy의 두 번째 numPy를 가지고 리니어 이쿼테이션, 그 성형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뭐 성형 방정식만 한 게 아니라 매트릭스나 이제 numPy 자체에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 다음 강의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쪽을 다룰 건데, 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숙제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numpy example입니다. numpy example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계산하는 방법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특별한 계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하나 생성했죠. 이게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 매트릭스의 덧셈, 뺄셈, 트랜스포즈, 곱셈, 그 다음에 닷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간 곱셈이죠. 이게 지금 3x3 행렬이기 때문에 3x3 행렬끼리는 이게 같기 때문에 로와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매트릭스의 컬럼과 두 번째 매트릭스의 로 행이 같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루어지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윈도우 키 R을 누르시고 CMD를 누르셔서 요 화면을 키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로 가야 되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워크스페이스에 있고 가천 CS50 ORKMOOC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작동을 하려면 ORKMOOC이라고 하는 가상환경, 콘다 가상환경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아직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만든 numpy example 코드를 보면요. 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볼만한 코드는 아니에요. 볼만한 코드는 아니고, 먼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numpy부터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numpy를 실행을 시키고, 이게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numpy를 로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numpy를 로딩을 시켜주고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numpy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을 해서 덧셈, 뺄셈, 곱셈, 트랜스포즈,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역행렬을 한 다음에 곱셈을 해준 거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테스트 A를 이렇게 np 어레이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죠. 2000 역행렬, 2000 2 디멘셔널 매트릭스로 선언을 해주고, 2 디멘셔널 딜레이 리스트로 선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이게 지금 행렬 크기가 2x3 행렬이죠. 2x3 행렬이기 때문에 2x3 행렬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x3 행렬끼리 더하니까 여기 1, 2, 3, 1, 2, 3이 있는데, 여기 또 1, 2, 3, 1, 2, 3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만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나오고요. 빼기도 같은 위치끼리 있으니까 다 같이 빼지는 거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시켜주는데,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T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트랜스포즈를 했다고 해서 테스트 A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가끔 여러분 그런 실수 많이 하실 건데, 트랜스포즈 시켜주고 그 트랜스포즈 값을 다시 재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테스트 A의 값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트랜스포즈만 시켜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해주면, 자,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곱셈이잖아요. 곱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브로드캐스팅의 일종이에요. 브로드캐스팅의 일종인데, 지금 행렬의 크기가 엘레멘트 와이즈라고 하죠.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 행렬의 지금 테스트 A의 테스트 A 행렬의 크기는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2x3 행렬이랑 다시 곱해주면 2x3 행렬이기 때문에 사실 곱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곱셈이 일어날 수가 없죠. 두 행렬 사이에는 곱셈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끼리 같이 곱해준 거예요. 이거를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11은 11끼리, 2는 2끼리, 33은 33끼리, 44는 44끼리, 55는 55끼리, 66은 66끼리 곱해줘서 이런 값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아는 행렬의 곱셈을 해주려면 닷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 A에 사실 테스트 A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x3 행렬이에요. 그래서 2x3 행렬이랑 곱해주려면 3x2 행렬, 3x2 행렬을 이런 식 곱해서 2x2 행렬을 구해주든가 아니면 3x2 행렬을 만든 다음에 다시 2x3 행렬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3x3 행렬로 3x3 행렬을 만들어주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x3 행렬을 만들어 준 거죠. T를 만들어서 테스트 A가 원래 2x3 행렬이었잖아요. 2x3 행렬이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3x2 행렬로 바꿔준 거죠. 3x2 행렬로 바꿔준 상황에서 닷 프로덕트, 곱셈을 해주면 2x3 행렬, 그 다음에 원래 테스트 A가 2x3 행렬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는 게 아니죠. 얘랑 이렇게 같고 얘랑 같으니까 이 겉에 있는 로와 행의 크기만큼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x2 행렬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x2 행렬로 바꿔주려면 뭐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위에 적혀져 있는데 테스트 A를 닷 프로덕트를 해주는데 테스트 A에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테스트 A죠. 네, 테스트 A에 T를 곱해주면 2x2 행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데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와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스칼라와 매트릭스의 곱은 이거는 더 쉽죠. 그냥 스칼라의 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크기가 다른 배열 간의 연산을 지연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벡터나 매트릭스 상에서 아까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도 비슷한 경우인데 스칼라 값은 예를 들어 스칼라라기보다 벡터가 하나 있고 여기 매트릭스가 막 있어요. 매트릭스가 막 있으면 요게 컬럼이 오고 얘고 컬럼이 오면 얘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곱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까지 아까 매트릭스에서 곱셈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곱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브로드캐스팅이 나타나는 게 스칼라와 매트릭스의 곱셈을 할 때는 나타납니다. 물론 스칼라와 벡터 할 때도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실행을 시켜준다는 것도 우스운데 지금 보면 이제 코드가 나오죠. 보시면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죠. 근데 여기에 스칼라 값인 5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여기도 더해주면 얼마죠? 6. 여기도 더해주면 7. 여기도 더해주면 8. 여러분 입으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따라하실진 잘 모르겠네요. 9, 10, 11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팅. 사실 브로드캐스팅은 개념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가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 계산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곱하기 5를 해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 나누기 5를 해도 지원을 해주고 나누기는 어떤 몫을 구하는 파이썬의 기본 뭐라고 해야 되죠? 파이썬의 기본 명령어죠. 만약에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로 나눴을 때의 몫이 나오게 되겠죠. 2로 나눴을 때의 몫에서 몫을 구해주는 명령도 있고요. 곱하기 곱셈에는 제곱 연산, 곱셈 연산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럼파이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C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속도가 빠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코드는 스칼라 벡터 프로덕트를 포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리스트를 가져온다면 리스트가 여기 있죠. 벡터라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게 얼마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 컴퓨터 조금 버벅일 겁니다. 많이 버벅일 수도 있어요. 벡터라는 걸 가져온 다음에 벡터에 스칼라 값을 계속 곱해줘서 다시 리절트 값에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이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계속 어펜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요런 연산이 첫 번째 연산이고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나오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래서 렌지먼트 밸류를 잡고 밸류마다 스칼라를 곱해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파이로
하나의 numpy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ND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스칼라 값을 스칼라 벡터 연산을 해서 곱해줘서 앞에 타임이라는 걸 불렀는데 이 타임잇이라는 것은 몇 번의 연산을 실행을 해서 이거의 결과값 또는 이거의 퍼포먼스가 얼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결과값이 나올 때 좀 할 때 여기 US죠. US라고 친 이거를 마이크로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NS를 나노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NS가 훨씬 더 빠른 거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먼저 스칼라 벡터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입니다. 함수를 쓰면은 834 지금 마이크로초죠. 834 마이크로초. 그 다음에 이게 1000번만 돌리는 거예요. 타임잇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 타임잇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1000번의 룹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베스트 오브 3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데 635입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죠. 지금 이거는 지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쓴 건데 635초 정도 나옵니다. 물론 할 때마다 컴퓨터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속도는 다른데 했는데 numpy 어레이는 15초가 나오죠. 굉장히 빨리 연산이 되죠.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numpy 어레이가.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834초 뭐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연산을 뭐 1000번 한다든가 억번 한다든가 사실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영상보다는 고화질 사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화질 사진 여러 장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 얼굴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해주면 뭐 예를 들어 픽셀 수가 1024 곱하기 1024만 해도 상당히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컬러예요. 컬러랑 뭐 256 컬러라고만 쳐도 여기에 256을 해요. 그러면은 매트릭스의 크기 3000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매트릭스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것도 여러 장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거 하나 찾는데 계산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numpy 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numpy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GPU라고 해서 여러분 게임할 때 많이 쓰시는 GPU라는 장비를 가지고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한 30배에서 CPU를 돌리는 것보다 한 30배에서 100배 심하게 뭐 5배에서 30배였나요? 뭐 심하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성능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옛날 얘기는 컴퓨터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옛날에는 이제 4배 이상 numpy 어레이가 포룹보다는 4배 이상 성능을 하게 되고 numpy는 C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C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C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차례차례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에 반해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주소값에 어떤 주소값을 넣고 연결만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만 시켜 놓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겠죠. 레퍼런스만 시켜 놓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일 처음 강의 numpy 파트 1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용량 계산에 numpy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저번에 나온 말씀드렸는데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머신러닝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numpy로 다 돼 있어요. numpy와 미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적재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연산 속도의 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두 코드를 한번 볼게요. 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걸 리스트 어레이를 벡터로 만들어서 그 벡터를 계속 어펜드 시키는 명령이에요. 벡터를 계속 어펜드 시키는 명령에서 이거 몇 번 돌렸는지 나 모르겠는데 10만 번 돌렸네요. 10만 번 맞나요? 10만 번 돌렸네요. 1000만 번 돌렸네요. 1000만 번 돌렸을 때 87.5 나노세컨드가 나왔고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런 게 왔는데 numpy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numpy concatenat라는 명령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배우진 않는데 concatenate는 명령은 뭐냐면은 기존에 numpy가 이렇게 있으면 numpy의 벡터가 있으면 요거 밑에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고 리스트로 치면 append 명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벡터를 계속 붙이는 명령을 concatenat라고 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도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요거는 87.5 밀리초가 나오는 데 비해 요거는 3.2 나노초가 나오는 데 비해서 87.5
나노초가 나왔죠.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펜드 시키는 거는 파이썬의 벡터가 그냥 빠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넘파이가 무조건 빠르니까 넘파이 쓰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속도가 필요한 연산에서는 사실은 속도가 필요한 연산이 아니라 속도가 필요한 연산에서는 그 파이썬 넘파이가 더 좋지만 그냥 데이터를 부르고 붙여넣는 이런 연산에서는 넘파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더라 정도를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넘파이를 많이 쓰시게 되니까 이런 명령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 오퍼레이션 리서치랑 약간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umpy comparison operation이에요. 이거는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비교. 어떻게 비교를 하냐? 보세요. 130으로 ND 어레이를 선언하고 벡터를 선언한 거죠. 521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얘가 얘보다 더 크냐?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얘가 얘보다 더 크면 true로 나오고 더 작으면 false로 나옵니다. 1하고 5 둘 중에 이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죠.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하고 2 이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네, 이거는 true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numpy끼리 같은 배열의 크기가 같으면은 비교를 할 수 있고 같다도 비교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다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올려보면요.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지컬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 거의 안 쓰실 거예요, 당장.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로지컬하게 AND예요. AND 조건으로 맞는지 보고 A가 3보다 크고 A가 0보다 큰 거를 하나하나 비교한 거죠. 그래서 1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고 요 조건이 맞느냐? 요 조건이 맞느냐죠. 맞는 거 뭐예요? 이거 하나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고 요거 하나를 보게 되면 true, false,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logical not이에요. logical not은 뭐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false,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정을 하는 거 보면 false, true, fals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logical or은 뭐겠어요? 그렇죠? or은 두 조건을 비교를 한 거죠. 지금 보면 B와 C인데 여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봅시다. B와 C인데 여기서 보시면 true, false, true 이게 B죠. 그 다음에 C는 false, true, false죠. 자,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되죠? 요거 하나랑 비교를 했는데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OR니까 OR 조건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true, OR 조건으로 넣으면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 그래서 결과값이 셋 다 true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np where입니다. where는 조금 더 특이한 명령어예요. where를 한번 보면은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자 보세요. 그 np where인데 a가 3보다 크면은 3, 작으면은 2를 넣어라 라는 의미예요. a가 0보다 크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a 값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a 값을 한번 보면은 a가 130입니다. a가 130이니까 일단은 a가 1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3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래서 3. 자, 그 다음에 0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작은 게 아니라 같죠? 그렇기 때문에 2. false니까. 그래서 요거는 true일 때, 이 조건이 true일 때, 요거는 이 조건이 false일 때 나오는 그런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컴패리즌은 이렇게 none이라는 거, infinity라는 게 있는데 none이라는 거는 값이 없는 거고요. infinity는 무한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컴퓨터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렇게 none하고 infinity 쓸 때 is none, 이게 none이냐, 이게 없는 거냐, 그럴 때는 none인 경우만 찾아내는 거죠. none인 경우, infinity는 none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rue라고 가운데 있는 것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죠. 다음에는 is infinity, is finite이죠. 예, is finite를 했을 때는 한정이 돼 있냐는 1만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없거나 아예 infinity니까 한정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컴패리전을 써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좀 적응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numpy 불린 인덱스입니다. 불린 인덱스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불린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떤 조건이 맞는 거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금방 컴패리전 인덱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컴패리즌 인덱스는 그 안에 뭔가를 넣어서 비교를 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ND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ND 어레이가 중에 3보다 큰 걸 찾아내라. 3보다 큰 거를 true로 해라. 3보다 큰 거를 3보다 큰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인데 3보다 클 때는 true, 3보다 크지 않을 때는 false로 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3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3보다 크기 때문에 true, 그 다음에 이거는 3보다 작기 때문에 false, 이건 작기 때문에 false, 이거는 같기 때문에 false, 이거는 크기 때문에 true, true, true 이렇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다 하면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또는 같거나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특이한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테스트 어레이 안에, ND 어레이 안에 true, false라고 하는 이 어레이, 불린 타입의 어레이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게 사실 불린 타입의 어레이가 나온 거죠. 여기서 true인 값만 나오게 돼요. 예를 보면 3보다 큰 거를 지금 찾은 거죠. 다시 보게 되면 3보다 큰 거를 찾은 거기 때문에 3보다 큰 거를 찾아라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3보다 큰 게는 처음에는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덱스잖아요. 그럼 0번째 인덱스의 값은 false예요. 1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나왔죠.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true입니다. 요거의 지금 결과값이 이거라는 거죠. true입니다. 그러면 이게 4니까 true는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왔죠. 근데 false니까 계속 안 나오다가 다섯 번째 인덱스 0, 1, 2, 3, 4, 5 다섯 번째 인덱스의 얘는 true니까 8, 9, 7이 모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또 컨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개니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펜시 인덱스예요. 펜시 인덱스는 앞에 불린 인덱스랑 비슷하긴 한데요. 불린 인덱스보다 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A라는 ND 어레이와 B라는 ND 어레이가 있는데 A라는 어레이에는 2, 4, 6, 8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어레이에는 이 크기가 안 맞죠. 앞에 우리가 크기가 안 맞, 불린 타입에 들어갔을 땐 크기가 안 맞지 않았는데 인테저 타입, 불린 타입과 달리 인테저 타입으로 하면 크기가 안 맞고 여기 인덱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1, 3, 2, 1, 1 이렇게 하면 그럼 연번째 인덱스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네, 다시. 네. 그러면 연번째 인덱스의 값인 2, 또 연번째 인덱스 값인 2,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인 값인 4,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덱스 값인 8, 그 다음에 여기죠. 두 번째 인덱스인 값인 6,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인 값인 4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인덱스 값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에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넘파의 불린 인덱스는 불린 값을 넣어줄 때 어떤 true와 false 값을 이 ND 어레이와 같은 크기만큼의 어떤 값을 넣어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그에 반해 넘파의 펜시 인덱스는 인테저 값으로 인덱스 값을 넣어줬을 때 그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 브라켓이랑 똑같이 take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디멘셔널, 왜냐면 우리 벡터만 했는데 2디멘셔널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요건 지금 1496이죠. 1496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건데요. 1496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916이죠. 16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건데 이 A라는 매트릭스에 두 개의 인덱스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B와 C를 또 넣어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가 또 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로와 행이죠. 1이겠죠. 그 다음에 0번째 청번째, 그러니까 로는 0이고 첫 번째는 4겠죠. 그래서 1, 4, 첫 번째는 9, 첫 번째는 9, 0번째 첫 번째는 4가 되겠죠. 1, 4, 9, 9, 4 이런 식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디멘셔널이나 1, 1이니까 16이겠네요. 죄송합니다. 1, 1이니까 16이었겠네요.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펜시 인덱스.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불린 타입, 불린 인덱스를 붙일 때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어떤 그 불린 타입으로 해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그거 값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두 번째 펜시 인덱스는 인테저 값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성형대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A는 3-1에 지금 위의 식이 나와요. 위의 식을 조금 더 정렬해서 해주면 3-0에 더하기
x1은 9고 그 다음에 그냥 x0에 더하기 2의 x1은 8이죠.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 3, 1, 1, 2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 8의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x가 0일 때 x의 값은 3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에는 3, 2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쵸? 여기 x0가 2고요. 여기 x1이 3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리니어 알제브라 다 솔브라고 하고 두 개의 매트릭스, 여기는 요 수식이 들어가죠. 요 앞에 있는 이 매트릭스가 A에 들어가고, 여기 뒤에는 그거에 대한 RHS라고 하는데,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고 하는데, RHS에 해당하는 그 개수값이죠. 코이피션트 매트릭스와 RHS 매트릭스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면요, 요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와 3, 그러니까 첫 번째 개수값, 두 번째 개수값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좀 특이한 거를 할 수가 있죠. 뭘 할 수가 있냐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뭘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지금 이런 거죠. 요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재밌게 요렇게 곱해진다면 이게 이 98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A, 그 다음에 닷,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C에 넣읍시다. C에 넣고요. 닷, C에 T를 해주면 98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어렵진 않지만 수학에 대해서 잠시 컴퓨터로 수식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긴 했죠. 자, 여기까지 논파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길었고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수업은 데이터 분석을 나중에 할 때 컴퓨터로 수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OR을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OR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한 개예요. 아마 산업공학과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라면 좀 이상하네. 학생들 중에서 좀 들을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수식을 어떻게 컴퓨터로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